급락할 때는 모든 방법은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장 나쁠 때 주식에 덤벼가지고 돈 다 까먹고 장이 좋아지면 미천이 없어서 주식을 못 한다는 리먼 사태 때 있잖아요. 미국 금융위기 때. 네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돈을 똑같이 벌어요. 전반기, 후반기, 예측력, 대응력 이런 거를 자꾸 기르도록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바닥 대비해가지고 25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4분기 실적이 나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투자에서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말해주는 종목에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남석관 투자자님께 종목 추천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투자를 잘하는 방법, 약세장에서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 효율적인 투자법, 꾸준히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의 말씀을 편집하면서 다시 듣고 있는데 깊이가 있고 참 진솔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을 잘하게 된 계기가 생활비를 1년치 거 이상 빼놓으니까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돈 버는 게 편안하게 잘 되죠. 1년 생활비가 벌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벌써 그거 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실력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손해 볼 때가 있죠. 그게 뭐 자기 페이스를 오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조심해야 하는 장인데 네네. 조심 안 하고서 왕창 샀다든가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어긋나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차분하게 자기한테 그 아까 이제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N형 패턴도 있고 네네. 단기 매매할 때, 뭐 십자 도지형 나왔을 때, 턴 할 때, 또는 이제 뭐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도 꼭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다 그랬죠. 유무상증자 나온다든가,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든가 그런 거 체킹을 해도 그래도 또 이제 시장 분위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조그만 돈이더라도 자꾸 수익이 나면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주식이 이렇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전업 투자하고서 5년 지났을 거예요. 5년 지나서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투자대에 처음 한번 나가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거기에서 내 하는 방법이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2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이 잘 나는 거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리먼 사태 때 있잖아요. 미국 금융위기 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돈을 똑같이 벌어요. 전반기, 후반기. 앞으로 주가 상황 있잖아요. 종목. 뭐 거시적인 거 그렇게 크게 예측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 투자한 종목에 대한 예측력, 대응력 이런 거를 자꾸 기르도록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가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자기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큰 돈을 하지를 말고 작은 주식으로 한 뭐 100주 뭐 이런 식으로 비싼 거는 10주 이렇게 사면서 이게 이렇게 가는지 저렇게 가는지 자꾸 그 주식에 관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생각을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고민이 되면 찾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대로 되면 반복하고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면서 복습이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게 자기 실력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매매일지. 그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오늘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써놓고 그렇게 가는지. 되면 이거는 내가 맞는 모델이구나. 또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써놓은 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왔네. 뭐 이렇게. 한 주를 그냥 만약 수익 나면 뭐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그냥 그거를 가져가는 쭉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단기 투자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그렇게 정해놓고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쫙 만들고 그걸로 계속 연습을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루틴화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젊었을 때부터 진인사 대천명. 저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맨 출신도 아니고 주식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란 말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전업투자라고 하면은 직업으로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인데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유튜브나 뭐가 이런 다양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는 책도 시원찮은 책도 뭐가 없었어요.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겨우겨우 책 그런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거 이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뭐 배우고 그랬던 거죠. 그래프 보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많이 올라간 주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써놓은 거예요. 오늘 얼마 올라가고 그 다음날 얼마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게 며칠 되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상상을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도, 그 제시 리모버도 칠판 이렇게 먼저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록하고 하는 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공부할 상황이 틈을 내서 나름의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 문제거든요. 본인 문제니까는 본인이 고민하는 수밖에 없죠.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식이 조금 쉬울 수가 있죠. 투자가. 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투자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꾸준히 그냥 기다리고 기회를 봐야 될지 아니면 투자 비중,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될지 이런 거는 또 그게 이제 시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 급락할 때 있어요. 급락할 때 이제 얼마 전에도 급락을 했지만은 지수가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꽤 오랜 시간을 떨어졌잖아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는 지수가 떨어지는 게 한 4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떨어지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인가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있었죠. 그때는 8월 달부터 떨어져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횡보를 한 거죠. 계속해서. 2200에서 1750포인트대까지. 우리가 이제 급락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완전 역배열에서 5일선이 이렇게 누르는 그래프가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따라 가지고서 다 다르는데 아주 급락할 때는 그 당분간 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드리지 말고 하락하는 촉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갖고 있는 주식이라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하고 손해가 조금 났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고 그거를 일단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는 반등도 나고 막 이럴 때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력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떨어지는 이게 대세 하락기인데 지금이 초기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지수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는지 이제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벌써 이제 역배열로 나오면서 데드 크로스가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타 주식들이 다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초기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전망이 벌써 안 좋을 거다. 미국의 요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처음에 0.25 했잖아요. 0.5를 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의 시초는 그런데
그 다음에 0.75씩 하면서 네네네. 이제 충격이 온 거거든요. 네네네.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벌써 말에 나오면 네. 일단은 스톱을 하고서 그냥 다 팔아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이 이제 정상화되고 반등하고 지수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네네네. 뭐 개별주에서 N형 패턴이라든가 양음량 패턴 이제 그런 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창기 떨어질 때는 일단은 한참 기간 뭐 보름이 돼도 되고 한 달이 돼도 되고 답답하더라도 안 할 생각을 해야죠. 그 당시는 이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어떤 종목이 물려 있으면 일단 재무적으로 이게 괜찮은 종목인지부터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손해가 크더라도 무조건 팔아버려야 되는 거고 재무적으로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 버텨야지 되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저도 매매 기법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급락할 때는 모든 방법도 안 돼요. 안 되는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 손만 나가면 돈 까먹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그때도 하던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하고 얘기. 장 나쁠 때 주식에 덤벼가지고 돈 다 까먹고 장이 좋아지면 미천이 없어도 주식을 못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미천이라 그러죠. 시드머니. 그거를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00이라는 그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20%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계좌를 안 해요. 그냥. 그 계좌를 지금은 계좌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에도 저도 뭐 많이 까먹을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좌는 안 하고서 그냥 닫아놓고 있다가 다른 계좌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수익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계좌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계좌는 이제 언제 하냐면 만만해질 때 장이. 그럴 때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놓죠. 그런 식으로 또 계좌별로 또 이렇게 접근법을 달리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어떤 계좌가 돈이 조금 붙었어요. 그 어려운 장인데 어려운 장인데 조금 붙었어요. 그러면 그 계좌는 다시 말해서 벌어놓은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계좌 위주로 해요. 그러면 그 계좌도 역시 조심해서 하니까는 조금씩이더라도 그 계좌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 수익이 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냥 싹 빼버리는 거죠. 벌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손실 난 거를 다시 확 해가지고 수익 조금 이렇게 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고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그렇다고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돈을 못 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막 공포가 막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뭐, 요번에도 지난번에 2150까지 오니까는 코스피가 1900까지 간다는 등 뭐 2000 깨진다는 등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매번 그래요, 매번. 그때가 이제 바닥이고 그러면 매수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때도 이제 재무적으로 회사가 괜찮은지 하고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어딘가. 외국인하고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큰 주식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거,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시대에서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러면 뭐, 빤하게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매수자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이 안 떨어지잖아요. 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개별주가 득세를 한다, 개별주가.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이 왔잖아요. 네. 벌써 네. 그 바닥 대비해가지고 25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요번에는 저도 한 2,300 정도는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버해가지고 지금 2,400이 넘게 왔는데, 제가 보기에 경기 침체는 아니고, 네네. 경기 둔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나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좋은데 주가가 낮은 거. 우리가 재무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그거를 나타내는 게 PER, PBR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만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일반인 투자자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산업 사이클하고 맞지가 않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앞으로는 돈을 잘 못 벌을 수도 있어요. 그 산업 환경이 달라지니까는 옛날식 가치 투자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빨리 올라가는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는 또 리스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빨리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리스크가 없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공부를 2배, 3배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럴 때는 또 그렇다고 그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패턴에 맞는 N형 패턴이라든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찾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는 거는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알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애써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수익 모형을 만드는 거. 사실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PER과 PBR에 약간 세뇌가 당해가지고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이게 맞는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낮으면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높을 때 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는 또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PER, PBR에 대해서 기초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말씀이 이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 자체를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또 1등을 투자에 대해서 1등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 이제 5번 하신 건데 6번은 6번. 네. 죄송합니다. 6번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실력이 유지되는 비결? 아니면 뭐 같은 투자법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뭔가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거기에 어떤 기법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처음부터 그랬는데 초단타 매매를 안 하거든요. 스캘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여러 번 사고 팔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 머리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방법대로 평상시에 하는 건데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하루에 한 번 매매를 한다든가 한 2번 정도 매매를 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10% 목표로 해가지고 누적돼서 하다 보면 장하고 좀 잘 맞고 하면은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어떤 자신만의 어떤 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시장 중심주.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주식. 거기에다가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N형 패턴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뭔가. 그래서 뉴스나 정보나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 떨어진 것들 체킹을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떨어진 것 중에서도
60일선까지 온 것들,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이제 보는 네네. 거고, 올라가는 것들이면 이슈가 초기에 네. 이게 좀 괜찮은 건가 네네. 싶어서 이제 사전에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장중 트레이딩 할 때도 네. 보조지표 같은 건 제가 안 보는데, 네. 뭐 움직이는 거 한 5%, 10%에서 움직여도 그래프를 순간적으로 봐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까지 올라올 수 있나 이런 거 이제 살펴서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신경 써요. 네. 특히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죠. 노력한 결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다이어리 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저한테. 프로 운동선수들이 몸 만들고 네네. 몸 관리하고 그런 네네. 것처럼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는 네네. 그냥 여기에서 제 기본인 거를 꾸준히 하는 거죠, 기본인 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들 하시잖아. 네네. 그리고 퇴근하시고 네네. 회사 일 열심히 네네. 하시고 네네. 그것처럼 저는 제 일이 이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갖춰야 될 거를 꾸준히 그냥 해갖고 오다 보니까는 그 수익률도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6차례 2등 2번, 1등 2번, 2등 4번 하고 했으니까 6차례를 3등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또 경쟁자들도 쟁쟁한데 그런 걸 또 다 제치고 사실 약간 되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또 희망적인 게 저렇게 뭔가 하나 갈고 닦은 게 있으면 그리고 유지를 하게 되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력이 사라지지 않구나. 네. 그래서 유연한 거하고 같이 해서 네.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3살 적보다 8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든지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는 어렸을 적에 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어른 돼서도 축구 잘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니까는 이거 어렸을 적에 축구 배우는 사람들이 군대 와서도 축구 잘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황이 달라질 때 그때 네네네. 어려울 때 그때만 잠시 쉬었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서라도 그 공부를 하라는 얘기. 노후에 전부 다 안락함을 꿈꾸잖아요. 네,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속담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들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주식시장은 아차 잘못하면 확 날아가세요. 자기 자산이. 네. 그 대신 또 하나 좋은 거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시장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는 거죠.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자기 거로 만들고 또 기회가 오면 자기 거로 만들고. 정말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할 때 막 무모하게 덤비다가 체력 소모 다 해가지고 수석대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죠.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네네. 그래서 저도 손절할 때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손해가 크고 속이 아프고 그러죠. 자본주의에서 돈 잃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면 저도 마음이 무진장 아프거든요. 그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해보고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프고 그러죠. 그런데 일단은 손절할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멸차게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또 자기 거로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드머니. 2천이라고. 네. 2천이 꼭 있어야 된다.